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날인데 각 당은 종합 상황실을 여는 것으로 국감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신경전이 상당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조금 눈에 띄었고요. 그 대통령 관저 그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제 야당 위원들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21g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출석을 안 한 겁니다. 또 이와 함께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던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이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고 여기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좀 이에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이 21g이라는 업체가 있는 그 서울 성수동까지 찾아가서 그 출석을 요구하려 했지만 그 증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대해서 부적절성이 언급이 됐는데 이거를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고요. 산자위 국감에서는 동해 가스전 개발과 체코 원전 수주권을 놓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야당에서는 총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은 5,700억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결정할 때 더 큰 회사가 있었는데 왜 비교적 작은 회사로 결정된 경위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금융 지원을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관행적으로 보내는 협력 내용일 뿐이고 그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금융지원 약속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관심을 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첫날부터 날성 공방이 예고된 느낌이 들고요. 주요 일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좀 내관으로 꼽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끝장 국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심판본부를 발족하기도 했어요. 일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행안위 중앙선관위 국감이 있는데 그게 11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요. 또 명태균 씨도 10일 그 행안위 국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증인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에는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사위 증인으로 또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감 일정에서 새 의혹이 나오거나 또는 기존에 나온 의혹이 확인된다거나 하는 부분, 이 부분 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요. 또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상병 사건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향한 국감은 운영위가 있는데 운영위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렇게 이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둘째 날인 다음 달 1일입니다. 이 운영위를 앞두고 16일에 전체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좀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좀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국감 증인 명단을 쭉 봤는데 여당에서는 민생 국감하자 또는 이재명 방탄 국감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물량적으로 상대가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상임위가 아니라 법사위는 전방위로 보겠다 하고 있고 문체위에서도 오늘 그 KTV가 지난해 10월에 했던 그 국악 공연이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아니냐 이런 질의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또 행안위와 국토위는 관저 공사 의혹을 또 들여다보고 있고 교육위에서도 논문 표절 의혹 살펴보겠다 하고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뿐 아니라 이 다른 이슈들도 지금 산적해 있어서 이게 좀 여당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진짜 김건희 여사가 엄청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당장 내일도 이제 숙명여대 총장이 이제 국감 증인으로 교육위에 출석하기로 하고 여러모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언급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요. 네. 김대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SGI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이고 있는데 이 소식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별것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구태 정치에 좀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기강을 좀 잡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당 중앙윤리위에서 다루고 또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친한계에서 좀 더 세게 나오면서 문제를 좀 부풀린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더 부각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 불편함을 좀 나타낸 거였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하는 것 좀 좀생이나 할 짓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소리에 한 대표가 좀 정면으로 맞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한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는데 예. 친한계 의원들 20여 명이 모였다 이런 보도가 예. 나왔는데 그 윤 대통령 순방길에는 여당 대표가 보통 환송을 하는데 또 그렇습니다.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20여 명의 여당 의원들과 식사를 한 거라고 하죠. 그리고 친한계로 기존에 알려진 의원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20명 가량 되는 의원들이 모두 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당이 공멸한다 이런 의식을 좀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그 박정훈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이 말을 두고 이제 참석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사실상 뭐 자신을 공격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한 어떤 반응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 여권 관계자가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좀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당연한 뭐 정치적인 행보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은 의원도 친윤이 사실은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좀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빨리 모여라 이런 메시지라고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 해석이 있습니다. 예, 뭐 결국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당에서 해소하고 네. 이거를 건의를 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 또 어떤 폭로들이 나올지가 좀 그 톤 수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배웅하러 가지 않은 것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한 대표는 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을 좀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웠다면 갔겠죠. 그러니까 뭐 무리를 해서라도 갔겠죠. 또 그 지역이 제가 이제 당 관계자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거긴 정말 민주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세가 센 지역인데 거기 지원 유세 때문에 뭐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두 사람이 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뭐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체코 순방 때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어떤 불만, 한동훈 대표를 향한 불만들은 그러니까 순방에서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성과를 얻어왔는데 그걸 왜 야당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그 상황에서 왜 대통령을 좀 흔들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한 대표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동남아 순방이 시작되는 딱 그 시기에 또 논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이게 뭐 자신이 이제 어떤 세를 좀 규합하기 위한 뭐 목적도 있겠고, 근데 반면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지지층에서는 보수 진영을 좀 파괴하려는 모습으로 좀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동시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표가 앞으로 이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기존처럼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의혹에 또 이런 어떤 논란에 좀 다시 좀 직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당내 어떤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 만찬 회동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점이 아쉽다라는 비판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협의가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발단은 교육부가 어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면서 의사들 배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좀 예견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교육 과정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의과대학의 6년에서 5년이 되는 방안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의대 교육의 부실을 초래한다면서 이게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왔고 백혜련 그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규용 장관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의료교육 질을 담보한다면 뭐 반대하진 않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교육부도 이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는데 이게 이제 획일적으로 5년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점 이수를 다 하면은 그 수업 연한을 좀 줄일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어떤 조기 졸업 제도가 있는 것처럼 대학의 선택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1년 가까이 이제 수업을 안 들었으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 맞습니다. 됐든 이게 의사가 3,000명씩 나오는 게 좀 차질이 생기면은 군의관을 갈 사람도 없고 지역에 이제 공중보건의를 갈 사람도 없으니 네. 그걸 아예 6년에서 5년으로 1년을 단축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내년에 복귀를 하는 거를 전제로 지금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7,500명 뭐 네, 가까이 맞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근데 반대로 보면은 내년 1월에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 문제를 좀 이 갈등 관리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1월까지 가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자신들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큰 의료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 해결자, 정부는 문제 해결자로 나서야 된다라는 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뉴스 크리에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